오늘은 좀 학원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학원에 대해서는 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주요 수입원이겠죠. 그리고 부수적인 수익으로는 뭐 교재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응시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일반적인 수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강이 발생되게 되고 이 특강료 수익이 사실 일반적인 수익보다 그 이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세무사님도 이제는 그 국세청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고 네. 조사팀장님으로도 계셨고 정보팀장님으로도 계셨는데 네. 현직에 계실 때 학원 업종 세무조사도 해보셨죠? 네, 물론 해봤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 학원도 있었는데, 이런 기숙 형태, 입시학원이라든지 이런 기숙사 형태의 학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억에 좀 남는 부분이 기숙학원 중에 이제 예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예치조사다 보니 그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놀라고 당황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예치조사라는 거라면은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무서운 조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예치조사라고 하면 비정기 조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정기적이지 않은 조사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치조사는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않고 조사가 시작되는 그 당일에 조사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전 연락 없이 가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가 이렇게 예치조사로 선정이 돼서 행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예치조사라고 하면은 네. 조사받는 분 입장에서는 뭐 사전에 대비라든지 준비는 뭐 당연히 어려우시니까 네. 굉장히 놀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떠시나요? 보통 정말 이게 또 법적 절차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전산 파일이나 수동 파일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직접 조사 공무원들이 갖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차에 맞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놀라시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혐의에 대해서 그 예치조사로 선정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계돼서 검토가. 세무사님께서 이제 비정기조사, 예치조사를 예를 드셨지만 네. 사실 저희 이제 세무사님한테 문의 오시는 것들 보면 요즘에는 그 제보를 통해서 온다든지 네, 맞아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통해서 온다든지 네. 뭐 아니면 내부에 있는 어떤 뭐 선생님하고 연관돼 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